예, 목요일 이분 때문에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키맨 만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진단 받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전강 후약 패턴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는 날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초반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왜요? 네, 일단 우리가 28일 정도면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는 해피 물량은 거의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그리고 월화 정도면 80분들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좀 약간의 그런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도 이제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 독일 그리고 또 프랑스, 영국 여행 금지 국가로 포함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주가는 오늘 새벽에 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남아공이죠. 남아공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30%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이 부분도 우세종으로 바뀌긴 했지만 시장에서 크게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완화된 리오프닝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앙은행 쪽의 긴축 쪽인데요. 이 긴축으로 좀 선회한 부분도 증시에는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윌러 이사가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은 경기가 둔화되는 지금 너무 강하게 긴축을 서두르면 과거에도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긴축 서둘렀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반등할 때 아마 긴축하는 것이 연준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축으로 인한 증시 조정은 살짝 그 반대급부로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를 잠깐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없냐? 내년 봄에 미국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것과 중국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은 포워드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10배 정도로 이제 하단을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900선 정도 전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크게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연말에서 좀 변동성이 크고 흔들린다고 해서 여기에 매도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6년째 같은 패턴을 보여왔던 게 2015년 이후로 6년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그 과세 기준일 전후에 개인 수급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과세일 기준 이후부터는 팔았던 물량을 다시 되돌림해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초반부터는 서서히 이제 매도가 끝나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연말에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가 끝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번 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28일 정도까지가 오히려 저는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좀 사모으는 전략으로 내년 초에 담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면 받아가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뭘 사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유럽 에너지 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하는데 진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이제 독일로 이어지는 그 가스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천연가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부담이고 여기에 반사 수혜 기대감 이렇게 갈릴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유럽은 지금 한겨울로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이제 가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밸브를 막아버리니까 에너지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랑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도매 가격이 최근 10여 년 동안 최고치로 올라오고 독일도 역대 3위를 기록하는 등 이 전기 요금에 상당히 가파른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안전 우려 때문에 또 원전 가동을 약간 중단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바람이 제대로 안 불고 있어서 풍력 발전량을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면 일단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산의 PNG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PNG라는 게 P가 이 파이프거든요. 이 파이프로 이제 가스를 이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수입을 안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배를 통해서 LNG를 이제 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장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LNG 마켓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러면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우와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EU 입장에서는 LNG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들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EU에서는 쉽게 승인을 못 해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은 정전이라든지 셧다운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불안정 또는 이제 셧다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철금속을 재련할 때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를 재련할 때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칠레에서 35살의 아주 젊은 극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리 가격 흐름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칠레가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지입니다. 세계 구리 수의 3분의 1을 이제 칠레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광업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광산 자체를 지금 좀 반대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대로 가려면 이 구리의 사용은 필수적이죠. 근데 구리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런 부분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구리 업체인 풍산이라는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PNG보다 LNG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들 LNG 선 수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들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기자재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수주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엔진 쪽이죠. 그래서 HSD 엔진 이런 부분들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그 주체가 한국조선해양이고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1조 2,500억에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EU에서 불발을 시켜버리면 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경에 그 뉴스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결렬이 된다, 부결이 된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한테는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에너지 대란 가지고 이야기하면 1시간도 사실 모자른데 일단 주신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구리 쪽 관심을 본다면 풍산 그리고 HSD 엔진과 한국조선해양 보셨습니다. 어제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 리포트발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셨어요. 다음은 게임주 보겠습니다. 이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게임주를 눌릴 때 담아가야 된다라고 하셨고 조금 기다렸다 담으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음 주까지 거치는 그 하락 기간에 게임주 담을까요? 네, 저는 원픽은 일단은 이 NFT 게임이 원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NFT는 대장이 게임이다. 네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연초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연초에는 우리가 뭔가
기대감, 꿈이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FT 관련된 게임주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돈을 쓰기만 하는 게임에서 돈을 벌기도 하는 게임이 올해 뭐 가파른 이 게임 쪽에서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NFT 기반 P2E 게임 시장 진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게임주들이 가파른 상승을 했고, 연말에 12월 달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그런 물량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물량들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전에 좀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위메이드랑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한 3종목 정도를 일단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 위메이드는 조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게 뭐 플랫폼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가장 좋은 상황이긴 맞는데, 위메이드 내에서 이제 그 코인이 있습니다. 드레이코라는 이제 유틸리티 코인이 있는데 그 시세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위메이드는 같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위메이드 대신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가벼운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인데, 예전에 게임빌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컴투스 그룹 내에서는 아마 이 NFT 관련해서 사업을 도맡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정도 수준인데요. 연말에 시장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 둘 만한 게임주가 컴투스 홀딩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네오이즈 쪽에서는 또 그러한 NFT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위메이드는 유틸리티 코인이 시세가 좀 안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컴투스 홀딩스나 네오이즈 홀딩스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밀릴 때 딱 한 종목만 탄다면? 그러면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네. 홀딩스. 네. 예, 가장 비중 있게 말씀 주셨는데 좋게 보시네요. 게임주는 밀릴 때 담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거래소에 들어오는데 다만 아쉬운 게 반도체 투톱 쪽으로만 최근 수급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이 확산세가 어떻게 어느 경로로 통해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점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